북한 김정은이 새해 들어서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교전국 관계로 새롭게 규정을 한 이후에 벌이는 대남 및 대외 공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오는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벌이는 군사적, 비군사적 공세의 진위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안보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안보 국방의 전문가이신 송대성 대한민국 예비역 장성단 상임대표이시고 한미연합회 한국측 회장이신 송 장군을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 장군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도 바쁘시죠? 금년은 그 대단히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대한민국 역사를 걱정하는 사람은 다 바쁠 겁니다. 예. 그 김정은이가 이제 새 포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이제 주적이라는 말을 썼고요. 예. 그리고 어제 미사일 발사를 했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중거리급 탄도 미사일, 예. 소위 IRBM이라고 하는데 네. 그것을 쏘았는데 그 의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단 70년사에서 뭐 김일성에서부터 김정일, 김정은 꼭 변하지 않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어떨 때는 긴장을 고조시켰다가 어떨 때는 또 아주 평화가 온 것처럼 제스처를 하다가 때로는 독침을 찌르기도 하고 때로는 꽃을 흔들기도 하고 네. 그게 변화무쌍한 게 70년 분단사에서 북한의 대남 정책이에요. 막 그래서 처음에는 당황하고 그랬지만은 70년의 역사 속에서 막 우리는 그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왜 그러느냐 하는 그 패턴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도들이 있죠 지금. 네. 예. 네. 근데 지난 7일 날 김여정, 예. 김정은이 동생이죠. 예. 담화를 했어요. 근데 예.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군의 방어에서는 안전장치를 해제한 상태다. 예. 이게 엄포를 놨어요. 예. 그리고 국군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군복 입은 광대들. 예. 그래갖고 조롱까지 했습니다. 예. 왜 지난 6월 그 연평도 예. 거기서 이제 북한이 이제 사격을 했는데 김여정 말은 실제 포 대신에 포성을 모의한 발파용 포격을 터뜨렸다. 예. 그런데 우리 한국 국군이 속아 넘어갔다. 예.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이게 말하면 국군의 무능을 드러내서 어떻게 이간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 그 이간이라는 말씀이 정확한 그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예. 그 김여정이가 대한민국 국군을 조롱하는 것 같은 사실은 발파제 폭약을 터졌는데 대한민국은 그것이 진짜 포사격 연습을 한 건 줄 알았다 하고 이제 이 우리 국방부를 무능하다 그런 걸 모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새로 이렇게 취임한 신은식 장군이 그 전사를 전공한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북한을 정확하게 압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 실천력이 있는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그 김관진 국방장관처럼 이제 그러니까 북한으로 봐서는 참 두렵지요. 네. 사실은 왜냐하면 허풍을 떨면 떠는데 말려 들어가고 놀란 척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정확하게 알고 이제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상보로니까 이 신뢰를 포사격을 갖다가 그 발파용 포를 갖다가 포사격인 줄 알았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휘관 대통령과 국방장관 사이를 어찌 보면 이간시키는 거죠. 그것도 구분 못 했느냐. 이제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늑대 소년 이야기처럼 네. 북한이 저 6.25 사번 때도 그렇고 이렇게 할 때는 실제 위협과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그 잔머리 쓰는 것을 자꾸 섞어서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늑대가 매일 내려온다 하면 안 내려오면 그만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 대남 심리전이군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대한민국 군을 굉장히 필요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그냥 발파용 포도 쏘고 그렇게 하고 하면 군이 사실 거기서 여러 가지 분석하고 하는데 그렇거든요. 그렇죠. 막 그런 그래서 이제 이게 종합적으로 북한 의 대남 정책 중에는
남한 군대 전치 작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군을 갖다 와해시키는 겁니다. 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그 일환으로서 김여정이가 심리전을 한 겁니다. 근데 그 김정은이가 말이죠. 예. 그게 이제 지난 5일이죠. 그 첫 번 포격을 했을 때 예. 그 기시다 일본 총리에게 저 각하라는 호칭까지 쓰면서 예. 뭐라고 그러냐면 그 지진 피해 났지 않습니까? 일본이. 그랬더니 예. 그 심심한 동정과 의문을 표한다. 이렇게 전문을 보냈어요. 예. 이게 또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 네. 그 무슨 꾹꾹이 속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 정권이 무슨 뭐 각하로 큰다고 해서 흥분하고 네. 대한민국이라고 정식 호칭을 부른다고 해서 감격하고 또 불구 대천지 원수라고 그런다고 해서 뭐 실망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네. 그 용어 자체가 우리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용어하고 의미가 정확하지만은 공산권에서는 그 용어가 전부 선전, 선동과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쓰는 용어가 이번에는 한미일 삼국 공조를 일본을 좀 이래 끌어내리면서 떼내면서 이간질 시켜야 되겠다 하는 면에서 늘 불구 대천지 원수 이제 잊지 못할 일본 제국주의 이렇게 해놓고 지금 기시다를 갖다 각하로 꼭 부르고 그다음에 총리 대신 각하 뭐 이렇게 심리전이 그것도 하나고. 예. 그래요. 그 전에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런 뭐 저기 일본 같은데 이렇게 그 위로 전문 보낼 때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예. 또는 총리 예. 이런 사람이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김정은 직접 나섰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아마 조금 그 일본을 이렇게 한미일 이거를 더 이관시키는데 좀 직접 나선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 그렇게 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수위를 점점 더 높였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 대진연이라고 하나요? 대학생 진보연합? 예, 예. 그 친북 성인 단체인데 예. 거기서 지난 6일이죠? 예. 그 대통령실 그저 경호상. 경호구역 예. 그것까지 난입을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윤석열 퇴진을 외쳤어요. 예. 그 이들 단체 어떤 단체입니까 도대체? 이게 이제 한국 대학생 진보연합이라 하는 그 단체인데요. 네. 이게 그래서 약으로 대진연이라는데 전반적으로 봐서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오서는 민노총이나 이런 거 빼놓고 대학생 그 소위 단체. 체제 전복 세력들은 네. 이게 좀 약화되는 학생 운동이 좀 약화되고 막 공부에 몰두하고 이런 보는데 이 대진연이라 하는 이 단체만이 이게 그렇게 수가 맞지를 않아요. 한 50여 명 되면서 이게 인터넷상 혹은 또 이 오프라인 공간에서 이 아주 제일 극단적인 친북 반미 그다음에 행동주의를 하는 그런 그룹이에요. 그래가지고 인터넷 사회는 아주 맹렬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고 김정은을 칭송하고 또 오프라인에서는 시위 게릴라전 비슷한 걸 해요. 기습 공격하는 한두 시간 전에 페이스북에 이래 알립니다. 그래놓고는 갑자기 모이라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과격분자들이죠. 그 친북 성향이라고 보다도 주사파네요. 결국. 그렇죠. 뭐 주사파도 있고 이제 종합적으로 그게 했는데 그러면 이제 사실 집회를 하려고 하면 집회 허가를 얻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원칙인데 이거는 비합법적인 반합법적인 그리고 허가고 뭐고 없고 갑자기 해서 미 대사관을 습격한다든가 대통령 집무실을 습격하려든가 하는 그런 그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격한 단체는 사실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최고 통수권자를 지키고 안전을 한다는 것은 더욱더 자꾸 구실만 주지요. 그래서 막 그런 단체인데 사회가 합리적으로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런 단체들은 점점 그 세가 약해질 것입니다. 하여튼 그 우리 총선을 앞두고서 예. 이제 일부에서는 그래요. 북한이
이런 그 군사적이고 비군사적인 그런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우리 공세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푸틴의 하이브리드 전쟁 예. 이거 빼닮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이제 과감한 그 하이브리드 전쟁 그 응전을 해야 되지 않는가 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 무슨 뜻이에요, 그게? 그 하이브리드 전쟁이다. 하이브리드 네. 뭐 차가 나오고 이런 네, 것처럼 네, 네. 이게 21세기에 전쟁 개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 예, 예. 종전에 그 전통적인 그 재래식 전투에다가 이 하이브리드 전쟁이라 그런 것은 그다음에 이제 가짜 뉴스 이 심리전 요소가 아주 네. 강하게 포함을 시켜요. 아. 선전 선동하는 그 다음에는 사이버 이 공간을 갖다가 잘 활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정치적인 어떤 공작도 여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한의 지령 그 다음에는 인터넷 상에서 가짜 뉴스 활용 뭐 이래 갖고 그럴 듯하게 해서 이게 이제 목표가 종전의 전통적인 전쟁은 이 영토를 점령하고 뭘 장악하고 이랬는데 이것은 상대방의 의지를 꺾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그 목표입니다. 심리전 해하고 그래갖고 야 저게 잘못 대항했다가는 우리가 죽으니까 미리 백기 들고 항복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도망을 간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이게 하이브리드 전쟁이에요. 하이브리드 이제 작전인데 이게 사실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하는데 푸틴이 교묘하게 이걸 많이 썼지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하는데 북한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본래 이 북한은 또 그걸 하이브리드라고 이름은 안 지었지만 이런데 능수능란한 그 집단이에요. 네. 그러니까 더구나 러시아하고 요새 관계가 좋으니까 막 이런 걸 갖다 최대 활약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우리도 전문가들이 국방부나 이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가치 싸움입니다. 저렇게 주장하는 저거 가치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으냐? 안 그러면은 그것이 틀렸다고 하면서 대한민국 수호를 이렇게 하는 가치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으냐. 이게 그래서 민주주의는 끝없는 가치 전파 작업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좀 어렵고 힘들지만은 우리 윤석열 정부는 이런 면에서 소위 국민 정신교육이랄까 국민운동 가치관 어떤 가치를 갖다 우리 사회에 이렇게 확산시키고 어떤 가치는 제거해야 되느냐. 네. 이게 이제 나라를 경영하는 반드시 중요한 거예요. 네. 특히 하이브리드 전쟁에서는 국민들의 가치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하마스식 기습 공격이라는 게 있었죠. 이스라엘을 점령할 기습할 때 지난번에 그 북한군이 우리 이제 백령도하고 연평도 그 이제 이 폭격을 했는데 북한이 전후방의 그 우리 주요 시설을 하마스식 기습 공격을 할 것이 아니냐. 그럼 그게 대비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마스식 기습 공급이 뭐냐? 세계에서 제일 정보기관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죠. 네. 이스라엘은 미국 CIA를 능가하는 유명한 정보기관이 6개가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을 가끔 가서 이제 그 유명한 그래서 미국도 자기들이 정보 수집과 분석이 안 되는 거는 이스라엘한테 부탁을 합니다. 이 정도로 정보 수집에서부터 분석 능력에서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 하는 게 늘 이스라엘 그 안보 전문가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정보다. 그렇죠. 객관적인 정보다 이랬는데 하마스식 기습 공격이다 하는 거는 이게 그렇게 철저한 정보 전문국인 이스라엘도 이 미스가 있은 거예요. 하마스가 그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오랫동안 기습 공격을 할 줄은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 당연히 북한은 뭐 이걸 보고는 뭐 생각하는 게 많겠지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까 하는데 이건 딴 거 없습니다. 하마스식으로 하든 전통적인 방법으로 하든 만약에 우리를 공격해 온다면 두 가지 종류예요. 하나는 전통적인 군사력 갖고 공격해 오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서울 불바다 뭐 이런 것처럼 핵으로서 혹은 미사일로서 공격하는 두 종류인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이게 지난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지금 한 거의 2년이 됐는데 한미 간의 거의 대비책이 어느 정도 구비가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뭐냐 하면 전통적인 그 이제 북한이 군사력으로서 이렇게 공격을 해 오는 경우에는 미사일도 이제 대형이냐 소형이냐 뭐 이제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제가 이스라엘 경우를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공격의 원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예. 그래갖고 공격의 원점을 우선 정확한 그렇게 사전 정보가 있어야지요. 예를 들어 미사일이 날라왔다. 포탄이 왔다 하면 그 공격의 원점을 정확히 해갖고 시간 오래 가지 않고 바로 대받아 쳐야 돼요. 이게 이제 그래서 지금 현 국방장관이나 그다음에 이제 윤 대통령도 네. 위에 명령 지시 받으려 하지 말고 네. 북한의 도발이 있으면 선 대응하고 후 보고해라. 그렇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 바로 대받아 칠 줄 모르면은 예. 그래서 대받아 치는 거는 어느 정도 하느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막사가 한 3개 부사졌다 이러면은 한 3배 정도 이스라엘 같은 거는 군인 한 명이 죽으면 저쪽에 한 200명을 이렇게 희생을 시켜요. 이제 그 대개 한 2배, 3배를 갖다 이렇게 한다 이러는데 어쨌든 기습의 원점 그 공격해 오는 그걸 갖다가 반드시 보복 공격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거 보복 공격할 때는 이 정도 올 때는 저쪽에서 또 대받아 쳐 오는 걸 면밀히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될 때는 이게 우리 자체 군사력으로만 할 거냐, 한미연합 방위 체제까지 다 동원할 거냐, 그 빠른 시간에 빨리 이게 협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두 번의 정상회담 이렇게 하면서 NCG 그 핵에 대한 것도 구비가 되고 그동안 이 군사 훈련을 몇 번 했어요. 네. 작년 5월달에도 하고 이러는데 이런 게 거의 연합 화력 경멸 작전 이 작년 5월달에 그런 것도 했습니다. 네, 그렇죠. 이런 걸 할 때게 저쪽에서 대받아 쳐서 올 때게 어느 정도 다시 대받아 치느냐 하는 게 이게 적시 따라져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저쪽에서 서울 불바다라든가 해갖고 핵이나 그 어떤 강력한 미사일을 쓰는 경우는 그거는 이미 몇 분 천명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우리 국방장관에서 그 순간에 바로 15분 내로 북한은 없어진다. 글쎄요. 15분 내로. 네. 그러면 그게 그냥 공갈이냐? 그게 아니에요. 유명한 그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작년 6월 15일에 6월 15일 작년 2017년 8월 달이지요. 미국의 공군 참모 차장을 지내고 그다음에 태평양 공군 사령관을 지내고 일본 하와이 알라스카 공군 사령관을 역임한 사람. 그 사람은 이 태평양 한반도를 포함해서 정세를 아마 가장 전문가일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맥크리르라는 사람인데 이 양반이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북한은 무지에서 나라가 없어지는 그런 누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만약에 핵이라든가 서울 불바다를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15분 내에 무려 미국의 미사일이 한 2,000개가 날아갔다. 그렇죠. 그러면서 핵으로 치면 미국을 당할 사람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북한이 없어지는 걸 생각하고 해라. 아마 북한이 큰 소리를 치고 협박도 하고 하지만은 요 문제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도가 남의 집을 침입하는데 침입해서 자기가 살아남고 그쪽을 이길 수 있다고 해야 침입하지. 침입해서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하면은 침입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굉장히 어떨 때는 긴장을 고조시키고 곧 전쟁이라도 할 것 같이 하지만은 미루나무 사건이라든가 몇몇을 볼 때 다 계산되고 이게 일하다가 내가 죽겠다 싶으면 사실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강한 힘에 의한 평화가 중요하고 한미연합 방위력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러시아가 말입니다. 예. 그 북한이 탄약 지원을 받았잖아요. 우크라이나 그렇죠. 전쟁에서. 네. 그 이제 걔네들 전쟁 지속 능력이 이제 확장이 됐는데 북한은 이제 그 대가로 뭐 경제적 숨통을 좀 튼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첨단 기술도 전수를 받. 김정은이가 이제 그렇습니다. 러시아에 가가지고 다 보고 예.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실제로 북한 미사일을 러시아가 이제 전쟁에 사용했다면 예. 우리로서는 어떤 그 영향이 있을까요? 지금 그게 이제 러시아하고 북한 관계인데 네. 사실 작년 9월 16일에 네. 김정은하고 푸틴이 이제 정상회담을 했지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정확하게 한 달 후에 10월 16일에 무려 1000개의 컨테이너 예. 박스가 예. 그 1000개 속에 다 폭약과 무기가 들어갔는지 네. 안 그러면 막 하도 이 거짓말다. 출입이 많으니까 예, 예. 그 속에 빈 것도 많이 갔는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1000개의 무기 및 탄약이 러시아로 갔어요. 예.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한 20일 후인가 한 달 후인가 러시아 또 외무장관이 김정은이한테 와서 각별히 또 감사한 듯 인사를 하고 지금 이 러시아 입장에 봐서는 사랑스러운 동생 김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예쁜 그런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는 러시아가 작년 9월 그 시점 8월 이럴 때는 굉장히 고립무원으로 외로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에 지금 예쁜 동생이 하나 와가지고는 형님 하면서 이거 천대의 그 폭약도 지원하고 하니까 이렇게 귀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이제 무기와 탄약 같은 걸 지원하고 일석삼조를 한 거예요. 러시아는 뭐냐 하면 경제적으로 북한이 이래저래 제재를 하고 참 지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경제적인 숨통을 지적할 수가 타게 되었고 그다음에 첨단 군사 기술 네. 지난번 정찰 위성 같은 게 실패를 하다가 그 회담 끝나고 나서 성공을 했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 예. 러시아가 우주 공학 이런 데는 세계 앞서요. 최첨단 그 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걸 많이 전수 받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외톨이 신세가 돼 있던 둘이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둘이가 이제 이렇게 친교를 함으로써 근데 이게 한반도에 불행한 것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전역이 국한돼가 있다가 이게 한반도까지 갑작스레 확산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그게 위험하다. 이제 그런 게 참 그걸 감안해 가지고 한미일 삼국 공조가 더욱더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북한 김정은이가 예. 그 대한민국을 뭐 교전국이니 뭐 또 남조선 영토를 평정한다는 등 뭐 내년 초 그래 금년이죠. 예. 큰 파장과 대사변을 뭐 준비한다 이런 뭐 강경 발언을 계속했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와서는 우리 시간이 왔다. 이거 호언장담이에요. 예. 그 배경이 뭐라고 봅니까? 그 배경은 중국도 의식하고 러시아도 의식하고 또 남한에 이제 4월 10일 날 총선도 인식하고 뭐 여러 가지 배경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그 하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막 강력히 나가고 긴장을 고조시키고 김여정도 나서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한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은 북한은 어떤 체제자 하면은 자기 백성을 먹여 살리는데 많이 영향이 부족한 정권이에요. 그렇죠. 경제적으로 뭐 파탄났죠. 이유가 제대로 국민을 제대로 먹여 살리지 못하면은 그건 뭐 각종 불만이 내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맞습니다. 늘 그런 그 어려움을 북한은 지금까지 김일성 때도 그렇고 김정일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게 외부의 책임을 돌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내우를 외환으로 풀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자기 내부를 따져끓이는 이런 의미도 있고 두 번째는 우리 4월 10일 총선. 그렇게 이제 윤석열 정부가 대북 정책을 잘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를 호전 세력으로 몰고 옛날 문재인 정권 이런 걸 평화 세력으로 몰면서 이쪽에 소위 그 친북 인사들이 많이 국회의원이 당선되게 하는 그렇죠. 그거 이미 써먹었어요. 그렇죠. 2010년도 써먹고 지난 말인데 이제 국민들이 상당히 그런 수법이다 그런 걸 또 좀 압니다. 그렇게 쉽게 먹혀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로 봐서는 이게 참 귀여운 동생이죠. 그렇게 이게 세게 강하게 나올수록 이
심리적으로 러시아를 만족시켜 주는 거예요. 네.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사실 대결을 하고 일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어째 보면은 이 조폭들이 진짜 그 두목은 지하에 숨어 있고 그 저 앞제비 하는 거는 세게 발언하는 나시어 갖고 하듯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사실은 지금 바이든하고 지난번 정상회담을 해도 서로 다투기만 하고 무슨 결론이 없잖아요. 여기에 이제 김정은이가 대리 만족을 하는 남한을 공격하고 미국을 공격하고 하는 이제 그런 그 함으로써 이게 이제 그 상당히 그 중국한테도 예쁘게 보이는 마지막으로는 미국 대선을 향한 것도 있어요. 그거는 11월 달에. 이 저 트럼프가 지난 10월에 아이오와 주인가 네. 거기서 정말 그 김정은으로 봐서는 목마른 자에게 샘물을 주는 것 같은 그 발언을 그래 했지요. 많이 알려졌는데 지난 트럼프가 12월 2일이구나. 김정은은 나를 좋아했다. 4년간 아무 문제 없었다. 그다음에 핵무기를 가진 사람과는 관계가 좋아야 된다. 이 지금 김정은이가 정말 너무 좋아할 소리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강하게 잡고 나갈수록 미국 대통령 선거 캠페인에서 바이든이 잘못 한반도 정책을 해서 이래 됐다. 내가 김정은이를 이래 데리고 한반도 문제를 할 때는 이런 일이 없었다 하는 그 카드를 주는 거예요. 이런 게 복합적으로 돼갖고 점점 더 센 발언들을 할 겁니다. 네. 고정수에. 그런데 그게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거하고는 전혀 별개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뭐 동족도 아니고 적인데 서울 불바다 만들어 버렸다. 뭐 어떻게 하고 하는 것 같으면 자기들이 15분 내에 먼저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